부동산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영끌족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 집을 산 수요자들은 10억 이상 대출을 받은 초영끌로 나타났습니다. 또 5억 원 이상 고액 대출 자금이 주택시장 매수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고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등 추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주택 가격 상승기에 레버리지 투자 성공을 경험한 수요자 등이 영끌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반대로 LTV 규제 완화를 활용한 무리한 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 국토부가 집계한 자금 조달 계획서 등에서 서울 부동산 거래 중 61% 이상이 대출로 매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는 전체 거래 중 10억 원 이상 대출받은 초영끌 사례가 6%를 넘어섰고 7억 이상 대출 15.6%와 5억 이상 대출 3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거래 과정에서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을 대출로 조달한 셈입니다.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초고액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억 이상 대출 사례 거래로 강남구가 23.8%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1%와 용산구 1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10억 이상 대출자 비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곳은 강남과 서초, 용산구뿐입니다. 또 강남과 서초에서는 7억 이상 대출 거래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으며 집값이 높게 형성된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에서도 7억 이상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건 타 지역 대비 집값이 높게 형성된 이유가 가장 크며 정부의 LTV 한도 상향 규제 완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비규제 지역 LTV 최대 70%를 적용하고 있고 강남권 규제 지역만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LTV 80%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한국 경제의 금융 안정을 위협한다는 의견입니다. 소득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비율이 26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대출받은 영끌족 세대의 리스크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를 제약받는 DSR 임계치를 47%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 수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지난해 12%를 넘어서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억제 방안이 주담대에 이어서 신용대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막힌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고 있으며 1금융권에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시 2금융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담대에 이어서 갑작스러운 신용대출 제한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불확실성이 커지며 청약시장에서도 계약금 마련 등의 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03조 8,702억 원으로 매달 신용대출이 수천억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도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동원해서 아파트 갭 투자에 나서는 등 영끌족 문제가 급속도로 커진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서둘러 신용대출 규제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달 급증하는 현 추세가 이어지면 신용대출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 LTI를 적용하고 현재 연소득의 150%까지 가능한 대출 한도를 10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직장인 마통 한도를 최대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췄고 신용대출 전체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신한은행도 같은 규제 방안을 도입했으며 모든 은행권 대출을 제외한 한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 제한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큰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론 한계 상황에 가까워진 자영업자들의 부도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은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자체가 다양한 생계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담대처럼 실수요 목적을 증빙 등을 통해 선별하기도 애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담보나 매출 규모 등이 인식되지 않는 자영업자는 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1금융권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증가 추이를 일일 단위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돌려막기와 보험계약 약관대출, 청약통장 담보대출 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계 상황에 내몰린 차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신업계는 일부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중단하는 등 제2금융권에서도 전반적인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보류할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담보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버티는 취약 차주들이 급전창구가 막히면서 결국 연체율 상승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분양시장에 미분양이 쏟아지고 입주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입주율이 10% 감소하는 등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5.3%로 하락했으며 서울도 82.2%로 10세대 중 2가구 정도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고 입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38.3%로 나타났고 세입자 미확보와 잔금대출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존 주택이 안 팔리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하는 셈입니다.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준공후 미분양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악성 미분양이 6월달 1만 4,856세대로 증가한 데 이어서 7월에도 1만 6,038세대로 매달 늘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지방이 1만 3,138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지만 현실은 건설사들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사가 22곳으로 작년 전체 부도업체 수를 넘어섰고 폐업한 건설사도 올해 7월까지 295건으로 작년 대비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특히 부도와 폐업이 늘고 있으며 연말 자금 사정 악화로 부도업체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라며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면서 건설업계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과거 정부 당시처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공급 대책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며 최근 서울 집값에 대해선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등에서 집값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상승과 비교해서 그때처럼 오르지 않을 것을 말씀드렸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는 IMF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고 문재인 정부는 공급 부족과 함께 맞물려 지속적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정도 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통화관리 측면에서도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상승한 서울 집값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근 집값은 4월 말부터 상승으로 전환돼 6월부턴 인기지역 신축 위주로 오르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고 수도권도 인기지역이 아니면 가격이 급등할 상황이 아닌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 정책자금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인기지역엔 많지 않고 시장은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좋은 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라며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기 때문에 공급대책 약속을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대책의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여서 서울에서 향후 6년간 13만 세대의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화생명의 9월분 주담대가 일주일도 안 돼서 마감됐습니다. 은행권의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풍선효과 수요가 보험업권으로 몰리고 있고 한화생명이 결국 9월분 주담대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보험사에 주담대 신청이 몰리면서 물량이 조기 소진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험업계는 주담대 취급액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이 9월 3일부터 신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한화생명은 9월분을 마감하고 10월분 접수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뱅크 등도 1주택자 주담대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출 억제 정책은 전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조건이 강화되거나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실행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전세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 수요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갭투자는 보통 집을 매수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대출 실행일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변경되는 조건에서는 전세대출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도 분양대금 완납까지는 확인되어야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9월 9일부터 수도권에서 무주택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